이렇게 녹화를 누르면 파일로 저장해서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끊기면 녹화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방송이 끊기면 1시간 후, 지금, 그러니까 뭐, 밤에 끊기고 나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보시면 녹화 방송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송이 끊기면 1시간이나 1시간 반 있다가 녹화 방송으로 올라가 있을 겁니다. 파일로 제가 저장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그걸로 좀 참조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방송이 끊기면. 자, 계속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간 수업은 113, 이 방송이 중간에 안 나오니까 당황하게 되네요. 113번째, 113번째 방송이고,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네이버로 국내 증시가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하반기에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여기가 상투인지 아닌지는 솔직하게 가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제 시장이 안 좋게 앞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언맨님, 연장 감사합니다. 자, 방송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아카데미를 진행해요. 자, 그런데 이 아카데미 강의가 하반기에 사실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할인 혜택입니다. 제가 모멘텀 주도주 클럽을 지금 월 66만 원에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50만 원만 결제하면 모멘텀 주도주 클럽을 장중 라이브 방송이죠. 2개월. 한 달에 50만 원이 아니라 2달 거를 드려요. 50만 원에. 그리고 수요일 날 아카데미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쪽집게 강의 2탄, 상반기의 상고 하저, 작년도 크리스마스 때 및 연말에 했던 강의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솔직히 하저를 생각은 하는데,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연말에 나올 수도 있고 내년에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빠르면 이미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떻게 현금을 준비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1% 매매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반기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키움증권 검색기, 세력주 검색기를 드립니다.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매매도 하시고 평생 무료판으로 드려요. 무엇보다 지금이 굉장히 좋은 기회죠. 라이브 방송을 50만 원에 2개월, 50만 원만 내면 다 해결된다는 거죠. 이게 강의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이 시장에 대체 나갈 것인가, 2개월간 함께 실전 매매해 가면서 그렇게 혜택 드리니까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ARS 3490-4514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한테 여러모로 도움이 되도록 준비했으니까요. 잘 참여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인터넷이 유튜브가 끊기는 바람에 하다 말았습니다만, 나스닥 지수 이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스탠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업종의 문제입니다. 어제 미국장을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하락하지 않은 거니까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건 스탠эм프 500 종목입니다. 상승 종목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뭐 예븐 헬스케어, 일레븐스 헬스케어, 시그나, 일라일릴리.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올라간 종목들 헬스케어 관련 종목인데 어제 미국장은 지수는 보합인데 올라간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특히 스탠эм프 500 종목을 보면 예, 이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네, 잘 드러나 있습니다. 매우 잘 드러나 있는데요. 잠깐 기다리세요. 예, 예. 버퍼를 이기면 다행이다. 왜냐하면 순간 접속자가 많아서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버퍼링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문제, 인터넷 선 항상 비가 오거나 요즘처럼 장마가 낄 때는 인터넷 속도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청하는 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감당을 저는 지금 제가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 속도도 뭐 느린 거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장마가 오거나 이렇게 지금처럼 요즘 같은 때는 그닥에서 물속에 지금 들어가서 인터넷 기사분들이 뭐를 정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녹화 방송으로 1시간 있다가 실시간은 제가 봐도 지금은 안 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조금 뭐 하신 분들은 와운넷으로 건너오세요. 예. 장마철이라서 지금 라이브가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유튜브 방송은 다른 방송은 잘 와요. 뭐 제가 있는 지역에서 그런 거니까 네, 그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자, 지금 잘 안 나오시죠? 예. 원래 이게 빨리 복구가 돼야 되는데 복구가 안 돼요, 보니까. 예, 저도 보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예. 네,
유튜브가 잘 안 되는 점, 유튜브 방송 듣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 것 같아요. 요거 녹화만 계속 그냥 하고 스트리밍은 방송은 좀 중단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네. 일단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가입해놓고 2개월 후 사용 가능하느냐? 지금 가입해놓고 2개월 후 사용은 안 됩니다. 뭐 일주일이나 2주 정도까지는 가능하시겠지만 연장이 한 달 2개월 후에 사용 가능한 안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1599-0700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지금 말고 내일 아침에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분명하게 답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보통 가입하고 나서 들을 수 있는 한계가 2주, 평균 1주 안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계속 방송 진행할게요. 네. 자, 어제 보니까 미국 시장엔 별로 변동성은 없어요. 자, 그런데 떨어진 종목들의 면면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뉴욕 멜론은행. 물론 스트램프 500의 상승 이렇게 떨어진 종목도 있고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만 은행주들의 하락이 남달라요. 이 하락의 폭을 보세요. 스탠프 500이 보합이에요. 마이너스 0.1%밖에 안 빠졌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그런데 뉴욕 멜론은행이 스탠프 500 종목에서 많이 떨어진 종목의 스테이트 스트리트 마이너스 12%, 그리고 DC 네트워크스 마이너스 7%, 뉴욕 멜론은행 마이너스 0.65%.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자이언스 뱅코프라든가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4%, 시티그룹 플러스 1.8에서 마이너스 4%, 그러니까 6% 빠졌다는 얘기죠. 보시다시피 시가가 갭상승으로 다 떠서 출발했어요. 근데 종가는 이렇게, 종가는 4%밖에 안 빠졌지만 하락폭이 한 6% 정도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 미국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빠진 이유, 업종 내에서 항공지수 마이너스 2%, 원유지수 마이너스 2.78,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장에서 필라델피아 은행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특히 거래소 대형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스닥 시장에 루시드 모터스라든가, 보시다시피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진 게 이 루시드 모터스예요. 그리고 이제 워너 브라더스 5.4%, 모더나 4.15%. 그리고 나서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2.9,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2.8, 그리고 인텔 2%대, NXP 세미컨덕터 1.8.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미국장의 흐름을 보면 지수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나스닥 0.18%,
음봉이긴 하지만 이거를 뭐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다우는 또 양봉이에요. 플러스 0.3% 상승이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인 것만 보면 미국장이 그렇게 하락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동안 상승 수익률 게임, 뭐 테슬라나 이런 것들이 쉬어갈 때 낙폭과대 상태에서 수익률 게임을 이어갔던 루시드 모터스나 이런 종목군들, 어제장에 마이너스 6%. 전기 자동차죠. 물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이제 내놨기 때문에 루시드 모터스 같은 경우 타격이 바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리비안 오토모티브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락폭의 포인트들이 조금 꼭 전기차일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반도체일 필요도 없고. 나스닥 100 종목에서는 반도체, NXP 세미컨덕터나 인텔이나 특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런 반도체들이 하락을 주도했고요. 전기차하고. 그리고 스탠포드 500으로 건너가 보면 뉴욕 멜론 은행이라든가, 그리고 아까 보셨던 자이언스 뱅코프라든가 시티그룹이라든가, 시초가의 1, 2% 많게는 갭상승으로 다 출발했던 은행주들이 종가가 거의 최저가로 끝났어요. 물론 이거는 7월 24일 6일 날 FOMC 회의에서 0.25%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차익 실현 물량,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미국이 다시 지역은행들, 그리고 지역은행들이 조금 흔들린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장에서 하락을 주도했던 것은 메러슨 오일이라든가 엑선 모빌이라든가, 그리고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같은 이런 유가 에너지 서비스 관련 종목군들이에요. 특히 다우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브론 텍사코 하락해가면서 가장 많이 하락했죠. 다우 30 내에서도. 그러면서 에너지주들의 하락에 약간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스탠포드가 하락이 없어요. 0.1% 하락뿐이에요. 음봉이라 그렇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근데 내용적인 면으로 갔을 때 약간 심각성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수익률 게임의 주도였던 루시드 모터스가 급락 나왔다는 거, 그리고 반도체 종목군들도 다 장대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다는 거, 특히 그 가운데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 6%, 플러스 4.5%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6%가 살짝 넘는 6.5% 정도가 고점과 저점의 차이예요. 이 음봉이 6%짜리 음봉이라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장중에 플러스 4.5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99까지, 그래서 6.5%짜리 장대 음봉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어제 종가는 1.1%니까 뭐 결국은 5%짜리가 넘는 꼬리가 달린 장대 음봉이라고 봐야 되겠죠. 신고점 돌파하고 나서 장대 음봉이에요. 엔비디아. 여기는 신고점이 아니죠. 이건 어떤 거냐, 액면 분할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신고점을 뚫은 지 한참 됐습니다. 자, 그래서 454달러 찍었던 엔비디아가 어제 음봉 맞았는데, 그 얘기는 월요일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 나왔던 ISC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있죠. 미리 땡겨서 올라온 것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중소형 반도체들,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빠져봐야 2% 시가전으로 1% 미만으로 시가 출발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 상승에 기대어서 뒤늦게 급등 나온 ISC라든가 뒤늦게가 아니라 참 신고점 계속 고점 돌파 나온 ISC 특히 한미약품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이렇게 솟구친 종목 있잖아요. 신고점 돌파 나오고 혹은 거의 뭐 직고점 최근에서 50% 이상 급등 나가면서 한미반도체는 엔비디아 때문에 사실 올라온 거죠. 이건 제가 봤을 때 땡겨서 올라왔어요, 사실. 망둥이 뛰니까 꼴둥이 뛴다고. 근데 이미 35,000원 돌파 나왔을 때부터 자기 역할은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HBM 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걸 받아서 엔비디아에 납품하죠. 거기에 이 밴딩, H가 하이, 밴딩, 메모리거든요. 즉 적층으로 쌓아 올린 거죠. 이렇게. 건물로 따지면 용적률이 좋은 거예요. 10층짜리, 20층짜리 반도체를 쌓아 올린 거니까. 자, 그런데 이 하이 밴딩 메모리 반도체에 이 밴딩을 책임지고 있는 한미 반도체. 그래서 이제 이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리 땡겨서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월요일 날, 이 급등 나왔던 ISC, HPSP, SNS텍,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 이런 것들이 실적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한테 사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수익률 게임의 한 텀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시장에서 아까 보셨지만 미국장에서 좀 불안한 부분은 반도체가 그렇게 다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도 겨우 1%밖에 안 빠졌잖아요. 신고점에서 고점 대비 6% 빠져서 그렇지 하락폭은 1%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하락이 막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크게 막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 아니야. 일단 시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움직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때 봐서 또 수급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니까. 근데 일단은 주식을 매수한 외국인과 국내 기관 그리고 선물까지 베팅 이 부분이 약간 좀 떠받들기 모습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종가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저런 부분들이 흐름의 약간의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 국내 시장에서 미국장의 어제 조정이 시가의 보합 전후이기 때문에 한국 지수에도 시초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보셨지만 엔비디아의 5%짜리 윗골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주들의 급락 미국 시장에서 중소형 은행주들 뉴욕 멜론은행의 급락이라든가 그리고 메르슨 오일, 대번 에너지, 아파치그룹
이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엑선모빌 과 같은 이런 에너지 서비스 업종 및 정유 업종들의 급락이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업종별, 섹터별, 테마별 이거에 따라서 큰 폭의 급락과 급등. 예. 국내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반도체 관련주지만 코스닥 시장에 미리 땡겨서 올라간 엔비디아 관련주들 그러니까 시장 전체 영향이라기보다는 특정 섹터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다는 게 월요일 날 여러분들이 아마 칼바람이 제가 불 거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중소형 반도체들 엔비디아 관련주 올라왔던 반면에 이런 종목들의 또 급등은 또 굉장히 의아성이 있어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다우존스 30 종목에서 7% 급등 나온 거. 이게 예상했던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한 6.0 몇 달, 6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보다 조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종목인데 미국 시장이 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로 상승폭이 이렇게 좀 확대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사실 눈치 보기자. 보합 전후. 스탠앤포 마이너스 0.1, 나스닥 마이너스 0.18인데 내용적인 면은 보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헬스케어는 급등 나오고 그렇죠? 시장을 주도했던 일부 종목군들은 또 급락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까 보셨던 급락은 아니죠. 하락폭은 0.1이니까 장중 변동폭은 굉장히 컸죠. 엔비디아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메르슨 오일이라든가 유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국제 그 다음에 지방은행들 지난번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때 한 달 사이에 급락 나왔던 지역은행들이 다시 또 들썩거려요.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때 터졌던 50달러에서 25달러 반토막 나왔었죠. 자이언트 뱅코프 은행도 이번에도 다시 어제 실적이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가 이렇게 좋게 출발했습니다. 플러스 2% 종가가 안 좋게 끝나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장의 저런 뭐라 해야 될까요? FOMC 회의 7월 26일 날 있는데 발표가 금리 0.25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수가 뭐 움직였다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그런 거는 이미 시장은 그걸 별로 그 대수롭게 여기는 것 같지 않습니다. 0.25% 이번에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CPI 지수가 워낙 3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발표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았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금리 7월에 올리더라도 8월에는 어차피 없고 9월에는 뭐 동결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있는데 일단 7월 26일 날 발표를 한번 잠깐 기다려가면서 이미 선행적으로 다 끌어올렸다고 보는 것 같아요.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스탠앤포어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속도 조절론이 주가에 이미 다 선반영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미리 선행해서 올라간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새로운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너무 빨리 올라가 선행되다 보니까 뒤늦게 올라갔던 루시드 모터스처럼 실적은 없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하이닉스처럼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신고점 뚫고 종가 빠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추가 상승 부분은 그대로 다 반납시켜버리죠. 차익 실현 물량이 강하다는 거 보는 겁니다. 한계점에 거의 왔다고 보는 거죠. 즉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은 보너스다라고 보고 던지는 물량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월요일 날 선행적으로 금요일 날 급등 나왔던 반도체주들, 이런 주들한테는 칼바람이 한번 불어줄 거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움직인 것들이죠. 차익 실현 물량들이 이제 한번 어디까지 시가부터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엔비디아를 보고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뭐 어느 가격에 던져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 차익 실현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 장은 삼성전자로 시작된 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외국인들의 대규모 주식 매수가 지난 6개월간 삼성전자에 거의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번 연도 들어서 14조 원을 매수했는데, 12조 원을 매수했는데 사실 그게 다 삼성전자를 산 거거든요. 마이너스 46조 원에서 마이너스 33조 원.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 전체에서 외국인 6개월간 12조 원을 샀는데 그 12조 원이 사실 다 삼성전자에 거의 몰빵치다시피 했다. 자,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 주식이 흔들렸지만 뚫어놓고 흔들린 거고 떨어지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큰 영향을 월요일날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하락폭이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리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정리할 생각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선물 매도를 하면 했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국내 시장이 약간은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이 사실 썩 그렇게 이게 와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럴 줄 알았어. 발표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그동안 버티고 올라온 거야. 이제 발표했으니까 차익 실현 좀 하자. 엔비디아처럼. 드디어 테슬라가 사이버트럭, 어디 달나라 화성 탐사 트럭 같이 생긴 건데 발표했거든요. 발표 하고 첫 생산이 됐거든요. 예상보다 한 지금 1년 넘게 늦었죠. 2년 정도. 그래서 선주문만 30만 대 넘게 받아놨는데 어제 첫 차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매월 2,000대 정도 찍어낸다고 그래요. 자, 그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미리 올라온 거잖아.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어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국내 증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외국인들의 삼성전자가 주식을 매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반도체가 좀 조정은 받았지만 미국장에서 그거는 그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미국장의 기대 심리들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온 거지, 그렇다고 뭐 다 던져버리는 건 아니니까 엔비디아를 봤을 때. 그래서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종목군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금요일에 나왔던 물량들이 좀 순조리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장은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시작되는 계속 반도체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장이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장이 마지막에 이제
끝마무리가 될 때는 물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네이버가 한번 시세 분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 잠시만 물 좀 한 잔 마시고 갈게요. 이거 아까 유튜브 방송하는데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렇죠?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순서가. 자, 평상시 전화 받고 핸드폰 문자 보내고 카톡 하는 거 별거 아니죠? 카톡 보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핸드폰 문자 채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눌러갖고 전화하는 거 안 어렵죠? 근데 시속 70, 80km로 달려가면서 자동차 운전해가면서 핸드폰 문자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전거 내리막길 내려가면서 핸드폰 문자해야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어렵죠? 이 유튜브 방송, 라이브 방송이나 장중 지금처럼 이렇게 방송하는 것이 사실 실시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체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방송이나 뭐 하나 끊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맥의 흐름이 끊기면 아니면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약간 순서가 조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카톡 문자 보내다가 오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 운전해 가면서 눌러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약간 순서가 제가 생각했던 거 조금 방송이 한 두세 번 안 되다 보니까 예, 흐름이 좀 바뀌긴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화는 없습니다. 국내 증시에. 자, 그래서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이번 연도에는 12조 원을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를 12조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큰 시그널의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가 발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당장. 그 얘기는 우리들한테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왜 외국인은 지난 6개월간 지금 7월 14일부터 1월 15일까지 지난 6개월이죠. 왜 삼성전자를 11조 9,500억, 즉 12조 원어치를 샀냐는 거죠. 근데 이 금액이 해필이면 지난 6개월간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한 금액과 얼추 비슷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은 환율 하락, 즉 원화의 강세, 달러의 약세에 사실은 베팅을 두고 국내 시장에서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주식을 계속 매집했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근데 그 달러 인덱스가 공교롭게도 지난 금요일 날 100을 깼습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15%가 폭락했다는 거죠. 115에서 100까지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13%. 100 깼으니까 이제 14%. 그래서 달러의 약세를 미리 대비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매수, 대한민국을 가장 대표하는 반도체에 집중했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삼성전자에 뭐 호재가 있었거나 그래서 샀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리고 HBM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싹쓸이 한다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액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계속 사양 산업이지 성장 벤처 기업이 아니잖아요. HBM만 보고 감산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가 감산을 안 하는데 무슨 대신 HBM 비중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하이닉스를 샀어야죠. 하이닉스 비중이 더 높으니까 점유율이. 근데 삼성전자를 샀다는 것은 사실 달러를 버리고 원화를 산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외국인들이 끝마무리에는 삼성전자를 팔기 전에 다른 주식을 먼저 팔을 거다. 가장 많이 사고 먼저 산 것도 삼성전자지만 또 대장주니까 가장 먼저 팔고 나오는 것도 얘를 먼저 팔고 나오는 게 가장 마지막에 팔고 나옵니다. 즉 1등으로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팔고 나오는 거죠. 반면에 가장 늦게 움직이는 대장주가 누굴까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는 네이버나 카카오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가장 늦게 움직이고 떨어질 때는 또 가장 먼저 떨어지고. 그래서 이 장은 상승 쪽 수익성은 삼성전자로 시작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로 수익률이 마무리되는. 아직까지는 근데 네이버 카카오가 상승폭이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장이 계속 위로 시도는 하지만 저항에 부딪히고 해가면서 꾸역꾸역 어느 정도 올라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옛날에 그런 다 같이 가는 화려한 장세가 아니라 에코프로 그렇죠? 상반기에 그리고 특정 종목만 급등, 특정 분야 2차전지도 다 올라간 게 아니죠. 2차전지에서 양극활물질, 음극활물질이 있는데 후성이나 전해액의 후성, 분리막의 SK 아이테크 이런 종목들은 반토막 이상 나고 한쪽만 올라가죠. 양극물.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마치 특정 분야만 몰빵되는 거. 사람으로 따지면 얼굴은 예를 들어서 몸매는 그러니까 남자로 봤을 때는 몸은 누구라 해야 될까? 우리 이용식 선생님 같아. 근데 얼굴은 조인성이나 요즘 BTS 한참 잘생긴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겼다든가. 그러니까 특정 분야만 몰빵된 특혜를 입는 거죠. 수혜를. 그러니까 불균형한 거지. 뭐 예를 들어서 머리는 굉장히 이렇게 언밸런스한데 눈은 굉장히 예쁘게 나왔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주식판이 다가 전체적인 균형이 맞는 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이 그래서 삼성전자만 몰빵 투자한 이유. 그럼 반도체만 몰빵한 것이 아니라 원화에 몰빵한 거고 한국을 잠깐 산 거다. 그런 속에서 2차전지로 한번 돌려나오고 최근처럼 반도체 중에서 HBM 반도체, 엔비디아 관련주가 폭등 나오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떤 게 폭등이 나올까 봤을 때 국내 시장에서 메타버스라든가 혹은 어제 미국장 유나이티드 헬스 올라간 것처럼 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시장이 가늠질을 해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네이버라든가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는 단발성 호재가 있는 것들 중에서 들썩들썩 거렸죠. 그리고 반도체주 폭등 나오고 2차전지는 쉬어갔지만 다음 주
돌아오는 이번 주 월요일 날부터는 아까 보셨지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나 저런 것을 봤을 때는 예, 미국도 지금 제가 봐도 비슷해요. 지수는 제자리인데 종목은 워낙 엇갈림이 커요. 지금 어제 봤을 때 특히 헬스, 유나이티드 헬스, 11 헬스, 일라이 릴리 다시 움직여요. 헬스그룹주들이. 그 일부 제약주 휴머나라든가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주 및 어제장 같은 경우 특히 에너지 관련주들이 하락한 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미국이 성장이 아니라 우리 침체를 걱정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좀 암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업종을 이끌어냈던 일자리 상승이 제조업에 드디어 이제 일자리들이 줄어들죠. PPI 지수도 경기의 기대감들도 별로 좋지 않고 앞으로. 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제장의 지수는 보합인데 미국장에서 극명하게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나라고 야 미국이 보합이니까 한국 괜찮겠지 다음 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미국처럼 우리나라도 섹터별로 업종별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특히 미국 은행주들의 하락은 어제 건설주들에 대한 불안감이 한국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상업은행들에 대한 불안감들이죠. 지역은행 및 지난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 급락 나왔던 파트. 우리나라에서는 건설주에 대한 불안감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대한 불안감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미리 선행해서 움직인 급등 나온 코스닥 반도체 아까 관련된 것들,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이 3으로 해서 10%까지도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의외성 떨어진 것도 그거지만 지수는 별로 안 움직였지만 급등주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종목군들이 새롭게 움직일 수 있다. 디지털이냐 이제 바이오냐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싸움을 할 것 같아요. 즉 삼성 바이오로직스냐 낙폭과대로스 셀트리온과 아니면 카카오와 네이버냐 놓고 한판 벌어질 수 있다. 일단은 지금은 네이버가 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일라이 릴리라든가 어제 스탠프 500에서 보여준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 및 제조업들의 강세는 국내 시장에도 매우 좋은 어떤 업종의 바뀜이 나타날 걸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하실 때 그렇게 좀 참조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월요일날 다음 주에 상당한 격변의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매매를 하셔가면서 제가 오늘 한 방송 엔비디아의 5%짜리 윗꼬리 그리고 국제 유가의 약세 반도체는 셀트리온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삼성전자 잘 버텨내가면서 섹터별 움직임으로 다음 주에는 바이오와 디지털 쪽, 특히 바이오 쪽 어제 미국장 봤을 때는 네이버하고 결국은 셀트리온 그룹주로 대변되는 흐름이 다음 시장에 2차 전지에서 흘러나오는 돈들 큰 누가 받아내느냐 돈이 물꼬가 어디로 가느냐죠 이제 그렇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모멘텀 주도주 클럽에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주 수요일날 여러분하고 함께 자세하게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죠. 1교시, 2교시, 3교시 강의를 하고 요거는 10시부터 11시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3교시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과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그 자동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왜 하반기에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지, 선택과 집중 때문에 그런 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살펴봐가면서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2개월 동안 강의 들으신 분들 50만 원이면 이게 다 여기 있는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장중 라이브 방송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죠, 사실. ARS 3490-4514로 하시면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지금 그곳에 맞춰서 장중에 굉장히 매매를 막 이 주식을 정리했다가 다시 샀다가 굉장히 많이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장이 하반기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널뛰기 형태. 그리고 특정 분야 파트만. 쉬운 장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놨고요. 월요일 날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코스닥은 무조건 바이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 미국장 봤을 때는 지수는 보합이지만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이게 7월 26일 날 FOMC 결정될 때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결정되고 나서도 8월에 FOMC에 갖고 9월에 있잖아요, 이제. 9월까지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내는. 그래서 월요일 날 딱 봐서 바이오가 움직인다든가, 네이버나 카카오, 디지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인다. 신속하게, 특히 코스닥 매매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선행에서 올라왔던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루시드 모터스 이런 것들이 어제부터 조금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지수는 보합인데도. 그래서 그걸 빨리 캐치해내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드네요. 네, 자, 유튜브가 오늘 자꾸 끊겨요. 유튜브는 되지 않고 이 방송이 끝나면 이제 녹화가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방송 끝나면 이제 1시간 정도 있다가 녹화 압축한 거를 올리는데 파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7788 눌러가면서 오늘 여기서 그럼 마무리할까요? 네.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방송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여기 유튜브가 동시 접속자가 많으면 저희가 써야 되는 유튜브 호스트가 많아요. 유튜브 자체 방송에서 저는 비가 오고 그렇게 데이터가 안 되니까 어떤 형태든지 제가 봤을 때 좀 송출에 문제가 이런 경우 있습니다. 항상 예전에도 보면. 그래서 오늘은 녹화 올리는 걸로 그렇게 방송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를